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ROA와 ROE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스타벅스의 재무제표를 리뷰하면서 활동성, 속도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중심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하고 있는 자산 총액이 1조 7,448억인데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2조 5,939억 원인 것은 회전율의 개념으로 이미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건 그 매출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1224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4.7%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계산의 결과거든요. 이익이라고 하는 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잔여의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제대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원가를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은 얘기예요. 영업이익을 막연히 보시면 안 되고 원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품이나 상품의 직접적인 원가, 즉 매출 원가가 1조 2667억이 되겠고요. 회사 전체의 공통적인 원가, 즉 판관비가 1조 2046억 정도예요. 두 개 합치면 2조 4714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이 있죠. 시즌 1에서 간단히 살펴본 비용의 성격별 분류다라고 하는 주석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리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여기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있는데요. 1188억 원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처럼 금액이 클 때는 조정을 좀 해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나머지만 다 더해보면 2조 5,90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스타벅스가 1년 동안 이만큼 원가를 투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188억은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 2조 4,714억만큼만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와 판관비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이 자체로는 원가가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원재료가 투입되고 종업원 관련 원가가 투입되고 등등 다른 원가가 골고루 투입이 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원가 항목에서 각자 금액의 비율만큼 이 재고자산의 변동을 빼주는 게 좋아요. 원재료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4,043억 투입됐는데 이 중에 5% 정도는 안 팔린 재고에 투입이 된 거니까요. 그거만큼 빼주면 약 95% 정도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순액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재고자산의 변동은 없는 걸로 치고 이 금액을 나머지 각각의 항목 배분을 해줘서 이거를 똑같이 2조 4,714억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매출과 원가 항목을 제대로 대응시킬 수가 있는 거죠. 과거 9년치 원가의 분석을 표 말고 차트로 표현한 건데요. 일단 22년도 원가를 성격별로 비율을 보면 매출 대비 30%가 재료라는 얘기죠. 식음료 재료하고 구찌 재료를 여기서는 같이 분석한 거예요. 시즌 1에서 따로 분석을 한 바 있는데 식음료 원가로만 따지면 매출 대비 20%밖에 안 됐습니다.
구찌의 원가가 많기 때문에 이게 30%로 올라간 거예요. 5,000원짜리 커피의 원두 같은 재료는 1,000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석의 정보를 기초로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죠. 저희는 식음료와 굿즈를 같이 합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관련 원가가 매출 대비 약 29%로 상당히 많죠. 여기는 아마 알바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다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업원 관련 비용이, 이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18% 정도가 공간 원가하고 시설 원가예요. 시즌 1에서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간 원가는 임차료하고 사용권 자산 상각비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냥 빈 공간 빌리는 원가고요. 시설 원가가 이제 인테리어하고 커피 머신도 쓰고 하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반영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매출 대비 약 18% 정도예요. 그리고 본사에 로열티 내야죠. 이런 수수료 성격으로 11%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부 본사 로열티는 아니에요. 뭐 카드 수수료도 있을 거고 나머지 기타 수수료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아마도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가 6.7%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평균 5,000원짜리 커피나 굿즈를 사면 그 중에 30% 1,500원 정도는 원두 같은 재료고 1,500원은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약 20% 1,000원은 점포 관련 원가. 그리고 스타벅스 로고가 있어야 그 커피가 맛있잖아요. 로고 없으면 그 맛 없습니다. 로고가 있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 비용으로 10% 하면 500원 정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가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원가를 거치고 나온 영업이익률이 5%가 나오는 거예요. 약 250원 정도가 남는구나 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인건비하고 건물 임차료는 원가로 안 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식음료만 보면 재료 한 1,00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가격 5,000원 이렇게 따지니까 야, 커피 한 잔 팔면 엄청 남겠구나. 혹은 무슨 커피가 5,000원이나 하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는 커피를 사는 게 아니고 문화를 사는 거니까요. 이 공간 원가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커피가 아니고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컵에 먹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수수료도 내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 월급은 소비자가 주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소비자한테 받아서 그걸 종업원한테 전달할 뿐이에요. 소비자가 종업원한테 직접 월급을 줄 수도 있죠. 우리는 그거를 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팁이 없는 게 정말 다행인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남죠. 이 기업의 제품하고 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상 기업 분석은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품하고 원가를 이해를 못했으면 이 투자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기업에 대해서 절반 이상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추세를 마저 더 살펴보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파란 면적이 이제 매출이 되는 건데 매출이 증가할 때 거의 대부분의 원가가 같이 증가해요. 이 면적이 커지잖아요. 이런 걸 변동비라고 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커져도 원가가 안 따라가면 이런 거를 고정비라고 합니다. 원가의 항목을 이해하셨으면 이 추세 분석을 하셔갖고 이 회사가 변동비 집약적인지 혹은 고정비 집약적인 회사인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한테 기회가 왔어요. 그 산업이 되게 좋아요. 그럼 매출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변동비 집약적인 회사보다 고정비 집약적인 회사가 훨씬 좋아요. 매출이 2배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2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4배, 6배, 10배 이런 식으로 막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 개념이 여기 나오는 DOL입니다. 성격별로 원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움직임의 시각으로 원가를 보는 거예요. DOL은 매출액이 변화할 때, 이 금액이 아니에요. 퍼센티지입니다. 매출액이 변화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인데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A사는 매출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20%가 증가해요. DOL이 2라는 얘기예요. B사는 매출이 증가하는 것만큼 영업이익 증가율이 똑같습니다. 그 회사의 모든 원가가 변동비일 때 이렇게 돼요. 커피 원가가 오로지 원두밖에 없어요. 그럼 B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DOL이 1보다 크면 클수록 고정비 비중이 높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의 원가를 이 DOL의 관점에서 보면요. 매출 증가율이 노란색이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주황색인데 거의 원가는 변동비 성격이다라고 하는 게 이걸로도 확인이 되죠.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더 파급력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의 매출 증가율을 따라다니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셔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추세. 연도별 DOL을 따져보면 이 빨간색 라인인데요. 편차가 연도별로 좀 왔다 갔다 편차가 있죠. 그래서 5년치를 이동평균을 해서 제가 편차를 좀 완화시켜 봤어요.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0.9, 0.79, 1.44 이렇게 올라와서 1 이상에서 쭉 유지가 되다가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0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0.68까지 있네요. 1이면 완전 변동이고 1 이상 높을수록 고정비가 많다는 건데요. 도대체 1 아래는 도대체 뭐냐? 원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스타벅스는 원가가 거의 변동비 성격인데 가격은 못 올리고 있는데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2022년도를 보게 되면 매출은 분명히 증가를 했거든요. 0 위에 있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잖아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여기 지금 경영 잘해야 돼요. 이런 데가 CEO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가격 올리자. 이런 CEO들 많이 있거든요. 딴 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제일 마지막으로 건드려야 되는 게 가격인데 그냥 가격부터 올리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이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ROA가 7.2%로 계산이 되죠. 이 ROA는 그냥 7.2%가 아니고 1.5회전과 4.7%의 결합물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죠. 1.5회전은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의 빠른 움직임, 그리고 스타벅스의 핵심 경쟁력인 충전 시스템으로 인해서 미리 받은 매출, 선수금의 도움으로 상당히 빠른 편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했고요. 4.7%의 영업이익률도 원가를 충분히 리뷰를 해보니까 훨씬 잘 이해가 되죠. 매출에서 재료비, 인건비 등등 원가가 빠지는데 이 원가가 어떤 항목들이 있고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출이 증가할 때 대부분 같이 증가하는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 보고 싶다면
지금 이런 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회전율은 되게 좋은데요. 이 수익성에서 가에서 나오는 이 변동비의 어떤 향, 그리고 그 압박감, 원가에서 느껴지는 그 인플레이션의 압박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단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매출이 더 증가를 해봤자 이익이 이렇게 막 같이 증가를 하지가 않아요. 원가 쪽에 지금 레버리지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세를 한번 보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율, 파란 라인입니다. 회전율 자체는 괜찮습니다. 평균 1.5회전 위에서 거의 유지가 되니까요. 예전에는 2회전 이상 할 때도 있었네요. 근데 확실히 수익성, 이 주황색 라인입니다. 수익성 쪽에서 갑자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확실히 소비재라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얘네들 뭐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뭐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분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해요. 이거 분석할 시간에 상장사 분석해갖고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ROA가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9년치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성기를 통과해서 산업 평균에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주식으로 치면은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닌 거예요. 풍부한 매출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이익은 기대해 볼 수 있어도 회사가 막 커가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전성기의 끝자락에서 스타벅스가 이마트한테 지분을 판 걸로 보여져요. 네, 이번에는 활동성에 더해서 수익성을 추가해서 자산과 영업이익의 관계인 ROA를 충분히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ROE 관점에서 영업이익에서 당기 순이익으로 시선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